속보, 한국, 새 미사일 공개, 한국산 휴대용 미사일 유럽 진출 성공. 미국은 놀랐고, 프랑스는 난리였고,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는 한국 무기를 도입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도 구미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 전 세계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다. 구미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연이어 잭팟을 터뜨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동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무기체계의 대루마니아 수출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군 현대화에 나섰다. 특히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방산수도 구미는 한국 무기체계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양산하는 곳이다. LIG 넥스원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천공2, 현궁, 신궁 등 구미산 대공 미사일 시리즈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루마니아 역시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구미산 신궁 54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산 무기체계가 루마니아에 수출되는 첫 사례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소형 헬기를 격추시키기에 적합한 무기체계로 주로 야전군 부대와 군사시설 대공 방어 임무에 쓰인다. 루마니아와 한국 정부가 방산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면서 국내 무기 수출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말 42억 달러, 약 5조 4천억 원, 의 중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입찰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구미산 대공 미사일 시리즈를 비롯해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이 검토 대상이다. 현재 유럽과 중동 지역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수출길에 오르는 국내 무기체계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당장 폴란드가 지난 2022년부터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으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가 35억 달러, 약 4조 6,200억 원 규모의 천공 II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천공 10개 포대, 4조 2,500억 원 규모의 구매를 확정했다. 사우디는 천공2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중동 무기 시장에 큰 손인 이라크도 천공 II에 관심이 많다. 이 밖에 LIG 넥스원이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유도로켓탄 비공은 국내 방산 최초로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 수출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월 최종 테스트를 통해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산 무기체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구미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세계 인류 첨단 국방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군용 헬기의 대명사 UH-60 블랙호크, 오상현의 무기큐브.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후속용 헬리콥터로 사용하던 UH-1 이로커이를 투입합니다. 휴이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헬기는 보병들이 울창한 밀림을 굳이 헤쳐나갈 필요 없이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최상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이른바 헬리본 작전을 본격 수행하면서 미군은 보다 빠른 기동력과 보병 배치 능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런 미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 반복되자 북베트남군은 휴이 헬기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 등을 장착하다가 나중에는 게틀링건과 로켓 발사기까지 장착하며 헬기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엔진과 방탄 능력이 부족한 동체가 아쉬웠던 미군은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휴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목적 전술 수송 항공기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 육군은 휴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하는 헬기인 만큼 속도와 수송 인원을 늘리고 엔진의 개수도 2개로 늘린 헬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방탄 능력도 더 우수해야 했고 베트남전의 경험에서 확인했듯이 원정작전에 보다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C-130 등 대형 수송기에 싣고 이동할 수 있어야 했죠. 1972년 미 육군이 이 같은 조건을 내붙인 경쟁에 시코르스키와 보잉 등 미국 내 9개 회사가 참전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시코르스키와 보잉이 시제 제작업체로 선정됐고 각각 YUH-60A, 과 YUH-61A라는 시제기 명칭이 붙었죠. 2년이 지난 1974년 10월과 11월에 두 시제기 모두 최초 비행에 성공했고 1976년 12월 최종 경쟁에서 시코르스키의 YUH-60A가 선정됐습니다. 이후 제작이 시작돼 1978년부터 미 육군에 인도됐고 이듬해인 1979년 6월 전력화됐습니다. 동체 길이는 15.27m, 날개를 포함하면 19.76m이고 폭은 2.36m, 높이는 5.13m입니다. 4개의 날개로 된 주 로터와 꼬리 로터를 갖고 있으며 GT700 터보샤프트 엔진 2기로 구동됩니다. 완전 무장한 병력 11명을 수송할 수 있고 내부에 1.2T, 외부에 4.1T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순항 속력은 시속 280km지만 시속 300km 이상으로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행동 반경은 592km,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220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조종사 2명과 기관총 사수 2명 등 총 4명입니다. 병력이 타고 내릴 때 엄호할 수 있도록 12.7mm 나 7.62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고 30mm의 M230 체인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외부 파일론을 장착하면 히드라 70mm 무유도 로켓이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등 로켓과 미사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치나 코브라 헬기 등 무장 헬기와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기체 외부에 보조 연료 탱크를 달아 운용합니다. UH-60 블랙호크는 지금까지 2,600대가 넘게 생산됐고 현재 35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미군은 1979년 전력화 이후 1983년 그라나다 침공 때 처음으로 UH-60을 실전에 투입했고 이후 1989년 파나마 침공과 1991년 걸프전 등에서 활용했습니다. 특히 걸프전에서는 300대가 넘는 UH-60이 참전해 미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공습 임무를 수행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1년 5월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라덴의 은거시설을 습격할 때 사용된 UH-60은 소음 감소 등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 대한항공에서 면허 생산을 해 약 130대의 항공기가 생산됐고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도 배치돼 기동헬기와 탐색구조 헬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50여일간 토벌작전을 펼칠 때 험난한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며 기동헬기의 진가를 보여주기도 했죠. 우리 해군은 UH-60의 개량형인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도 12대 도입합니다. 올해 12월께 국내로 인도될 시호크는 어뢰와 공대함 유도탄 등으로 무장하고 적 잠수함 탐색용 디핑 소나와 소노부이를 탑재합니다. 기존 해상작전 헬기보다 덩치가 큰 탓에 규모가 큰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 대시 작전 시간이 기존 와일드캣은 1시간 반 물결표 3시간 정도였는데 시호크는 4시간가량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최대 이륙 중량이 60 정도였던 와일드캣이 출격 전에 대함이나 대잠 임무 중 하나만 골라서 장비를 장착했던 것과 달리 10T의 이륙 중량을 갖는 시호크는 한 번 출격할 때 2가지 임무 장비를 모두 탑재할 수 있어서 보다 원활한 해상작전이 가능합니다. 모두 구조적인 안정성은 물론 탁월한 수송 능력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육군은 이렇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던 UH-60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19년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22년 12월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한 벨의 V280 벨러가 선정됐습니다.
틸트로터 방식의 벨런은 2017년부터 진행해온 꾸준한 비행시험을 통해 지난 2020년에는 시속 560km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14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이 14T. 전투행동 반경도 930에서 1480km까지 가능하고 항속거리는 3900km에 달합니다. 모든 능력이 2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우리나라도 올해 7월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요 결정을 했습니다.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2030년대 후반부터 야전에서 운용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국내 방산업계도 관련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리용과 소형 공격 헬기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10월 초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틸트로터 방식 헬기의 핵심 기술인 로터 기어박스 기술과 동축반전 로터의 기어박스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며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 사업이 국내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온과 LAH의 자신감으로 과연 차세대 헬기도 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